존경하는 성남팬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이번 연도 26년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북중미 3개 국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친선전에서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리를 거두며 이 포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A조로 편성, 개최국 중 하나인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예선 D조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가 이제 5개월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 축구팬들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26시즌은 K리그 자체에도 변화가 많았지만 시즌 중반 월드컵으로 인한 시즌 휴식과 중단이 발생하는 만큼 K리그 1 그리고 2 모두 2월 후순보다 조금 앞당겨 개막할 확률이 높습니다. K리그 2에서는 거의 국가대표 차출이 존재하지 않지만 역시 개막이 조금 앞당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다시 다가온 만큼 우리 대표팀이 배치된 A조와 대한민국의 32강에서 16강으로 가는 현실적인 확률과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조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위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남아공, 그리고 유럽 예선 D조는 그냥 D조라 칭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은 그나마 존나 나은 조에 배치되었으며 운이 꽤 좋은 편입니다. 우선 직전 월드컵조였던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라는 미친 조보다는 나은 상황이며 심지어 그전 월드컵이었던 러시아 월드컵의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맞돌이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조가 가장 최고의 조는 아니겠지만 1포트에서 내려온 팀이 멕시코인 점이 가장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멕시코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당장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멕시코의 조별리그에서 패하고 말았으며 멕시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절대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우리 한국과 한 친선전에서 멕시코는 우리와 2대2로 비겼으며 현재의 멕시코 스쿼드는 많은 스포츠 언론들과 축구 언론들에서 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선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비록 이상하더라도 꾸준히 어찌 승리나 무승부를 기록하여 전적만 따졌을 때도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개최국을 만나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니며 우리가 멕시코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발 독일이나 스페인,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를 만나는 것보다는 존나 나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유럽 강호 네덜란드를 만나며 우즈벡은 포르투갈을 상대하며 이란은 벨기에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 모든 아시아 팀 중에서 우리 한국은 가장 나은 1포트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에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조 2위 확보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작년 12월 기준 피파 랭킹 62위로 현재 20위권에 우리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수준이 중상 정도이며 월드컵 진출 횟수는 지금까지 총 1회로 남아공 월드컵 때 개최국 자격으로 한번 출전했습니다. 즉 다른 아프리카 강호들인 가나,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과 비교했을 때 전력이 막강한 편은 아니라 평가되고 우리나라가 적어도 질 것 같지는 않은 상대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남아공과의 모든 맞대결에서 무패로 총 6전 중 4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이 객관적으로 우세합니다. 물론 알제리는 승점 3점 재물이라고 평가했던 홍명보가 할 소리냐고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알제리 자체가 애초에 강팀이기도 하고 14월드컵 전에도 86년도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상대로 모든 월드컵 경기서 승리를 거둔 팀입니다. 남아공이 알제리급의 전력도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 한국의 라인업도 황금세대라 평가받는 만큼 우리나라가 남아공 상대로 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아공은 우리 조에서 사실 제일 이기기 쉬운 상대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입니다. 다음은 유럽 월드컵 예선 D조입니다. 위 D조에서 당연히 월드컵에는 한 팀만 올라오며 그 팀으로 추정되는 팀은 현실적으로 덴마크 또는 아일랜드입니다. 그 까닭은 덴마크는 유로 본선에는 맨날 나오는 팀이며 아일랜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과의 교류가 잦으며 이번 예선에서 큰 이변을 보여준 팀입니다. 물론 이 두 팀이 아닌 체코나 북마케도니아가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마케도니아는 존나 힘듭니다. 올라오는 팀이 덴마크라 가정했을 때 피파 랭킹이 작년 11월 기준 21위로 우리나라와 단 한 순위 차이가 납니다. 즉 D조에서 덴마크가 올라오든 아일랜드가 올라오든 우리나라가 유럽팀인 만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피파 랭킹이 좀 거품이고 친선전마다 변하는 좀 이상한 랭킹이긴 하지만
엄연히 각 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덴마크나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상대로 재물이 되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덴마크 상대 전적은 비교적 오래 지난 일이어도 오전 1승 1무 3패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아일랜드 상대 전적 또한 3전 1무 2패로 열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위 유럽팀들 상대로는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위 기록들은 꽤나 오래전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이 러시아 때는 저번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패고 카타르 때는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잡은 만큼 솔직히 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며 유럽팀과 멕시코만 2무 또는 승리를 거두어내면 조 2위에서 3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을 조 4위로 보내기 위해 우리 한국이 남아공 정도만 잡고 나머지 두 팀 상대로 2무 또는 1승 1패를 거두면 거진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 3위로 떨어져도 12개 조 3위 팀 중 무려 8팀을 차례로 나열해 32강으로 보내니 한국의 32강 진출은 솔직히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조 3위로 떨어지더라도 남아공은 잡고 득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조별리그를 진행해야 하며 가장 좋은 경우는 멕시코나 유럽팀 상대로 무패를 기록해 조 1위나 2위를 해 그나마 다른 조의 2위나 3위 팀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조 1위나 2위를 한다면 16강 진출 또한 노려볼 수 있지만 조 3위를 한다면 다른 조의 조 1위 팀을 만나기에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는 경우의 수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 2위 내로 들면 16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조 3위면 매우 힘들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